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지난 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후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하방 압력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 여진이 우리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하락했고 코스닥은 0.8%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향이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심을 꺾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기금리 급등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하게 됐습니다. 이 여파에 간밤 20년 만기 국채 입찰 수요 부진이 더해지게 되면서 10년물의 금리가 4.6%, 30년물은 무려 5%에 접근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지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성장 섹터에 미치는 그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쪽으로 시장의 쏠림이 상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다수의 주도 업종은 쉬어가는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의 자리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실적 시즌도 끝났고 결국에는 이슈를 찾아가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수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급등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홍콩으로도 지금 많이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관련 사망자가 30명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겼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같은 바이오 섹터 안에서 또 묶어볼 수 있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공시로서 전해지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겠다. 그리고 에피스홀딩스를 따로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30분간 오늘 장 초반에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거래 재개 이후에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투심은 돌아서는 모습으로 마감을 보여줬고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수익 봉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파란불을 켜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는 분명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시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까지도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순매도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2,900억대 순매도세로 급격하게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만 그런 어떤 2,900억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수를 조금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최근에 그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2,600포인트를 넘어가면 이 남색 곡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241선, 1년 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평균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서 이제 추세가 크게 조금 전환이 되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자꾸 매크로 변수가 나오면서 빠지는 흐름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241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조금 뚫린다라고 한다면 앞선 패턴과 조금 동일하게 시장이 조금 급격하게 투매가 나올 수 있겠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41선을 좀 지켜주는지 내일 흐름을 좀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만약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다시 저항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3번이나 벌써 241선 저항을 받는 거고, 또 딱 맞아떨어지는 라운드 비교 지점인 2,600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보면 자꾸 지수가 2,600포인트에 갈만 하면은 자꾸 이제 매크로의 변수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1년 추세선을 넘고 2,6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해서 달리는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에는 어디가 가야 되냐면 반도체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어떤 강한 좀 모멘텀이라든지 업사이드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컨센서스들이 조금 나와줘야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선 매크로 변수가 우선 조금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튼 지금은 이제 저항 영역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매물 출회가 될 만한 요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는 추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매크로가 긴장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그래도 돈이 몰리는 쪽 종목들은 계속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시장의 주도주가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거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방송 공략주 중에 뭐 탑5 종목들 한번 보면은 언제 그 매수 제가 공략 의견을 드렸던 거냐면 시장이 안 좋았었던 12월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았었던 3월, 4월에 들었었던 종목들이 추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저점에서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추후에 봤을 때 큰 기회로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공략주로 분명히 증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도 제가 스마트머니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덩달아 장중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랑 소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 소통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잘 한번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방송 말미에는 제가 끝자락에는 공략주까지 또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인사이트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결국에 이번 주에 있었던 신용등급의 강등 여파가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끼얹고 있다,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영향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사실 제가 작년 12월 그리고 1월에 다 이야기 드렸었던 거고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송 돌려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또 제 자랑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요. 이거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최종 통과가 되게 되면은 미국이 그 국가 부채가 10년간 3에서 5조 달러 정도가 이제 조금 부담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왜 감세를 하면 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냐면 감세, 예를 들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낮추게 돼버리면은 세수가 안 거치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에 세수가 잘 안 거쳐지면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채를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 신뢰도가 떨어지죠. 해당 국가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디스가 이제 미국의 국제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도 당연히 더 좀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진다 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오늘 금이 또 간밤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갱신을 하는데 이 단순합니다. 이유가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어쨌든 국가 신용도,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신용도 자체도 떨어뜨릴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뭐냐면 특정 국가의 재정과 무관한 희소한 대체 자산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이랑 비트코인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연준이 또 지금 국채를 매입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인데 그 5월 기준입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앞으로 1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가 무려 7.3%입니다. 굉장히 6개월 연속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치냐면 1981년 1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몇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금 관세 정책이 보편적 관세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고 해도 부과가 되다 보니까 관세 정책은 결국에 공급망 문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1월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감세.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 더 찍을 수밖에 없다. 단기채부터 시작해서 장기채까지 결국에 찍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다. 이거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었던 거고 그대로 됐다라는 거고 그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국채를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만기가 되면은 투자자들한테 그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1년에 지금 부담하고 있는 현재 국채 이자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배급을 받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돼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딜레마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귀속되는 이자율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금이 크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더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250년 만에 뭐 패권 국가가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물론 제가 너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단기간 안에 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결국에 연준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어떤 물가 인하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QT 뭐냐면은 연준은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줄여가는 거 혹은 그리고 이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조금 진작시키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금리 현상은 조금 오래 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갈 거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예견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멘토님과 함께 시장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본토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뽑아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의 쏠림 현상이 다 이쪽으로 쏟아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코스피까지만 해도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면 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홍콩 그리고 중국 이제는 중화권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여짐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조금 확실히 급증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3월에서 이제 4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양성률이 7.5%였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16%까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뛴 거죠. 그리고 홍콩에서도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고치인 13.7% 지금 이제 확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도 전주보다 28% 뛰었고요. 태국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거를 우리가 어떤 재료로 이용을 해가지고 매매 아이디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거냐. 여름까지 계속 이게 연장이 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 여름에는 실내 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조금 빵빵하게 틀어놓기 위해서 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실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인구 밀집도가 올라가요. 뭐 바다를 간다라든지 혹은 그쵸. 보통 이제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다 실내로 다니기 때문에 뭐 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다 이제 실내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밀집도 때문에 이제 감염 사례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이 흐름, 이 유행, 그리고 코로나 감염에 대한 이 증가세가 여름 끝자락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멘텀의 길이로 보면 조금 길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지금 해보는 게 항상 코로나 딱 이야기 나오면은 진단키트가 먼저 뜨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단키트에 지금 남아있는 그 재고율이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규 공장 네. 가동해가지고 또 진단키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만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가 만약에 조금 수요가 급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계절성, 되게 시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상한가 랠리가 연속적으로 막 나온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형태로 다시 이제 옆자리로 횡보하는 그림으로 결국에는 귀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테마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코로나 정말 지겹습니다.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도 사실은 코로나 때 여파거든요. 그때 이제 재정 지출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많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제가 결론을 드리자면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큼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이 모멘텀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멘텀은 여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도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 성급하게 진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워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와 장 막판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삼성 관계사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켰지만 같이 한번 묶어봐야 되는 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좀 강세 출발을 했더라도 결국에 조금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의미 있는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인 CDMO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이제 복제약품인 바이오시밀러. 이 두 가지 사업을 분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P홀딩스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CDMO 쪽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이 7월 29일이고요. 그리고 10월 29일에 변경 상장, 재상장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의 주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동이 분명히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상 이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할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평가를 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CDMO 사업의 네.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성장성과 이제 수익 구조가 다른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표면상은 우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생길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근데 증권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실적이 조금 잘 견인이 됨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상향 기조를 저는 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오래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뭐 ADC, 탈모 치료제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저는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에 이제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매크로 배경은 저는 깔리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주도 업종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주역이 저는 반도체에서 차라리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장기간 보면 좋겠지만 오히려 조금 난 하반기를 보고 거래를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담아놓고 싶다. 저렴하게 매수를 해놓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봐도 저는 괜찮다. 이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를 뜯어봤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 내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들고 왔는데 일단 지난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2주 안에 약가와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공언을 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근데 물론 그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조건을 걸 겁니다. 조건부를 걸면서 또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일시적으로 반등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조금 피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수익 봉투 세 가지 한번 열어봤고요.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풀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간밤에 들려온 미국 증시의 약세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2,593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717선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피는 1.22% 하락세로 오늘 큰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았었던 종목 바로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 0.84%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53%.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오늘 또 빨간불 켜준 종목이었습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함에 따라 오늘 2.53% 빨간불 켰다는 점은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1.80% 파란불을 킨 SK 하이닉스였고요. 매도 종목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삼성전자는 또 팔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같이 팔았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아와 현대, 롯데까지도 오늘 외국인은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오늘 기관의 시선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장 초반에 인적 분할 이슈가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이 관련 이슈로 오늘 기관은 담아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룹주를 중심으로 또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좋은 시작이었으나 결국에는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국전력과 달바글로벌까지 오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올렸는데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66.06%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고 있는 기관이었고요. 하나솔루션과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도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잘 가던 코스닥 시장, 특히 미용 의료기기의 향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시선이 다소 엇갈린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전주 BHI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BHI에 대해서 순매수세를 또 강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BHI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올린 BHI입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죠. 3.48%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와 GNC 에너지, 에코프로와 테크윙에 대해서는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페트론에 대해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와 알테오젠, JNTC와 SM입니다. 사실 오늘은 같은 종목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잠시 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에서는 오늘 특히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들 그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재료들도 굉장히 많고 가지고 있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기관에서는 리가켄바이오와 바이넥스까지 그리고 LNC 바이오까지 담아가고 있는 모습의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1.19% 빨간불 켰고요. 바이넥스도 4.64%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매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오늘 외국인은 담아갔던 BHI지만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고 확인이 됩니다. 또 GNC 에너지와 시젠, 로보티즈와 테크윙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시장이 어려울수록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안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추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 저만의 기준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기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트렌드의 전환점을 잡아낼 수 있는 기준들, 저만의 기준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재료를 먼저 알고 있는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그죠? 자,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뉴스 전에 주포들이 매집하는 자금, 이걸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를 포착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 거래량들이 주포들의 거래량인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린 거래량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시나요? 자, 저는 구별을 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매매 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뭘로 구별을 해요? 스마트머니 신호로 저는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 포착일을 저는 보통 매집의 시작일이다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시작일이냐면,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제가 어떻게 수식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냐면요, 옆자리를 계속 의미 없이 횡보를 하거나 혹은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 추세를 그리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곡이 일어날 때, 그죠? 옆자리로 가다가도 변곡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동안의 파동에서 없었던 급격한 변곡이 나타났을 때 포착되게끔 이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그럼 포착이 되면 바로 매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조건이 더 발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변곡을 만들어서 신호가 포착된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거래량이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변곡을 만든 사람들은 돈이 많은 주포들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왜? 변곡을 만들고 나서부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 변곡은 돈이 많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요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냐?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신호 포착이 된 그 캔들 있죠?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날 많이 들어왔다면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기준은, 거기 더 우선시 되는 기준은 뭐냐면 신호가 포착되고, 그죠? 변곡이 만들어지고 5거래일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저는 이것을 보통 매수 신호로 간주를 합니다. 제가 다루는 많은 이 트렌드 전환 기법 중에 하나의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 바로 정리를 하거든요. 자, 이게 다 충족이 되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손익비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익비 좋은 거래를 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만 돈이 벌린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플러스 5%, 플러스 10%를 냅두지를 못해요. 그죠? 조금만 빠지려고 하면은 바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본전 아래로 다시 내려갈까봐.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30%는 견뎌요. 왜? 이거를 내가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손실입니다. 왜? 지금 계좌 평가금,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평가금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손해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실 잘라야 되거든요. 자르고 동일 기간, 이게 본전으로 회복하는 그 동일 기간 대비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30%는 견디는 손실 회피 심리가 있고요. 플러스 5%, 10%는 잘 못 견딥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초심자였을 때, 주식 처음 했을 때는 20, 30% 수익 먹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 근데 그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즉 뭐예요? 플러스 5%였다가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목표 수익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자, 나중에는 플러스 5%뿐만 아니고 플러스 1%만 되면 바로 매도를 하는 상황들이 와요. 손실은 10%, 20%까지 같이 버티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가 무너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요. 왜? 손익비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습관 자체가 손익비가 점점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점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비를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5% 견디면 안 되죠. 근데 플러스 10%, 20%는 견디라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추세 상승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20-30%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주목을 잘 받고 있고 펀더멘털 흐름이 좋아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냅두면 계속 올라간다고요. 제가 소개드렸었던 공략주들 한번 보세요. 100%, 200% 올라갈 때도 100%까지 올라가는 와중에도 제가 계속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는 놈들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이제 포지션으로 거래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곡선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습관, 손익비를 신경 쓰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기법이든 어떤 기법이든 이 장중에 같이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이 손익비를 좋게 가져가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 롱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트렌드의 전환점, 그러니까 업종의 트렌드가 전환될 때라든지 수급의 트렌드가 전환될 때라든지 그죠? 종목의 트렌드가 전환될 때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롱런합니다. 마치 스마트머니 기법처럼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에 손이 가는 때는 언제냐면 소문난 잔치인 경우가 많아요. 야, 너도 샀어? 나도 샀어? 소문난 잔치, 막 뉴스가 막 나오고 좋은 내용들이 막 나오고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매수 버튼에 손이 간다고요. 그러다가 잘못 물리면 어떻게 돼요? 상투 지점에 물려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방치하겠죠. 그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그래서 소문난 잔치, 이 고점 신호가 나오는 상황과 대척점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럼 저점을 기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나? 그것도 아니죠. 언제까지 저점이 더 낮춰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사는 게 맞아요? 전환점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 그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고 손익비가 좋은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저 2차전지 수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왜냐면 2차전지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마이너스 40%, 50% 방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략 드렸었던 거, 저는 100%, 200% 먹을 수 있다는 거 증명 드렸습니다. 그죠? 저랑 함께 하면은 그런 것들이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예시 종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실제로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었던 종목이죠. 이제 쌈지엔터,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2월 12일에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 압니다. 자, 2월 10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실적 발표가 났는데 작년 4분기가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됐는데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으니까 올해는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연간 단위로 흑자를 전환을 하는 기업들은 보통 그 해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 300%, 400% 올라가잖아요. 진짜로. 제 말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SM 엔터테인먼트와 MOU, 업무협약 체결까지도 맺어버려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뉴스가 나오고 막 소문난 장치,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잡는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초입 구간, 전환점, 트렌드가 전환되는 지점에서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제 스마트머니 기법이 이름이 왜 스마트머니 기법이냐면 자,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포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실적 집계 누가 합니까?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죠? MOU 체결한다라는 거 양사 간에 협상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합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체결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협의 과정 중에서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재료들을 미리 알고 있다고요. 그럼 스마트 머니가 먼저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어디서 포착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기 전에 제가 실제로 2월 12일 방송입니다. 공략해드렸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적 발표가 요날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와 MOU 체결이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 주가가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이거든요. 이탈 안 하고 쭉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어요? 요날 포착됐습니다. 1월에 포착됐어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죠.
포착이 되면 변곡점이다. 포착 다음에 거래량 바로 늘어나죠.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매수하면은 200%, 300% 이상 올라가더라. 공략주로 소개해드려서 증명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실제로 포착일 이후부터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요. 노란 추세선. 만약에 저때 호재가 안 뜨고 악재 떠가지고 추세선 이탈하잖아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뭐예요?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명을 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물리신 분들,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나도 꼭 한번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기법 자료집부터 영상까지 다 풀세트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나 수익률부터 자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탑5 종목들 만나보시죠. 삼지엔터가 233%, 로보티지가 224%, 한화오션, BHI, 유라클까지 무려 100% 넘는 수익률을 다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3차 목표가가 제시가 됐었고 아직 3차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현재까지의 수익률 30% 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종목이에요.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이 종목은 지금 오늘은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눌림이어서 매수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풍력 쪽에 대한 어떤 수주권만 해도 5천억이 넘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화하면서 실적 계속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이제 ESS 쪽에 대한 업사이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사업이 저기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프로젝트를 1년 만에 해소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ESS 쪽에서 업사이드 요소가 굉장히 커질 거다. 게다가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 인물주보다는 이제는 정책 쪽에서 한 발 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정책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시점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상승 요인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4월 11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략주로 4월 22일에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달성을 했어요. 근데 눌림이 최근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매수를 해도 좋고 3차 목표가를 28,000원까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중에 더 추가적인 대응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라든지 이런 것도 저랑 같이 해서 참여하는 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법도 그냥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 때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점 살펴보시고요. 3차 목표가 28,000원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선진뷰티 사이언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뷰티 관련된 종목이고요. 화장품 중에서도 특히나 이 선크림 관련된 종목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목표가 2만 원이 제시가 됐었고 1차 달성 수익률 22% 넘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요새 약간의 눌림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확합니다.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동사도 꾸준히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화장품 쪽에 대한 그 K-뷰티는 제가 계속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2021년도 때 사실 중국에 대한 그 화장품 수요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장품 그 연간 수출액이 2005년 때부터 단 한 해도 역성장이 난 적이 없었는데 그 성장률이 떨어졌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게 2021년부터 23년까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등시킨 게 어느 시장이냐면 미국 시장과 동남아시아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마케팅 잘 맞춰가지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가 가뜩이나 있는데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최근 2달 동안에 또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이 소비까지도 더해진다면 업사이드 요소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화장품 업종이 올해도 이제 20%대 저는 수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 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간단하죠.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하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4월 14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니까 어때요? 추후에 시세가 한번 장대로 쭉 뽑혔는데 시장은 최근에 안 좋으면서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다음 목표가 2만 원 제시 드렸거든요. 네. 2만 원까지 그대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K뷰티 내에서 한 가지 종목을 픽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선진뷰티 사이언스 기억해 보시고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 2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화오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선 종목들도 그 피해를 좀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종목들도 눌림이 좀 나왔는데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는가 싶더니 약간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차 목표가 10만 원 그대로 유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이제 거의 뭐 목표가 도달할 때마다 10%씩만 물량 덜어내도 된다라고 그쵸. 하고 저는 올라가는 와중에도 계속 사도 된다라고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손익비라는 거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앞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그 플러스 5% 10% 못 견디고 마이너스 40% 50%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2차 전지에 계신 그렇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가 왜 수수를 잘하냐고 하냐면 제가 이런 거래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익을 한 번에 뒤집으려면 5% 10% 먹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기보단 진짜 주도 업종이 돼요. 제가 이제 12월에 이야기 드린 게 뭐예요?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잡아도 돼요. 왜냐면 제가 목표가로 제시드린 이 10만 원이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고 하나오션 10만 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매수전이신 분들은 지금도 가능하다. 네.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할 거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재료야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이거 제가 다 적어 오지도 못해요. 왜냐면 올라오는 중에서도 새로 뭐 공급 계약 체결 이야기, 뭐 해군 MRO 사업 관련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호재도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갈 수 있고요. 업사이드 컨센서스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좋지 않게 네. 또 이제 분명히 한번 또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방어를 할 수 있는 쪽이 또 이제 조선업이고 그 중에 또 이제 그 가장 이제 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기술 투자도 많이 하는 쪽이 또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조선업 중에서 여전히 베스트로 보고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고요. 최종 목표가 10만 원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같이 하시려면 저 박성재 전문가한테 스마트 머니 기법도 배우셔야 되고 그죠? 장중에 같이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를 때마다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10%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높은 수익률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10만 원 그대로 홀딩해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용기를 실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들 모두 다 저점 매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스마트 머니 기법 신호이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고가에서 매수가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바로 G2 파워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원전 섹터 내에서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추천 종목 중에서 원전 종목들 일부 있잖아요. 예.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뜬 거죠? 당연히 그렇게 뜨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재료가 단 하나의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다각화해서 보기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수배 전반, 원전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근데 태양광 쪽에서도 26% 정도 나오고 있고 ESS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원전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계속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태양광 쪽은 우리가 또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ESS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동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한 30억대밖에 되진 않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수주 잔고거든요. 근데 수주 잔고 중에서 지금 납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ESS 쪽은 납기일에 보통 이게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숫자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또 실적으로 매출로 잡히게 되면 올해는 최고치 실적 저는 갱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우선 하나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상반기에 순행식 ESS 시제품, 이게 6월에 시제품 공개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월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ESS 정부 과제에서 순행식 액침 적용 리튬 이온 전지 패깅 및 안전 제어 강화 기술 연구 개발의 주간 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한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선거, 대선 앞두고 있어요. 6월에 시제품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사실 오늘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 지드파워 대주주가 지분 93만 3,206주, 거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GEM 펀드에다가 장외 매도 방식으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된다. 즉 해외 매출에 대한 앞으로 증가추이, 즉 수주가 해외 쪽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 염두에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어떤 성장 초입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말했지만 되게 끌고 가는 걸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어떤 커다란 트렌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로도 우리가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국내 정치도 상당히 최근에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전략적 파트너십, 즉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계속 일정이 미뤄졌는데 이번에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털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14일에 들어왔고 한번 보세요. 오늘 뉴스가 뜨면서 급등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보시면 거래량들이 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공략주로 미리 이제 관심 종목으로 빼놓고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여전히 갈 수 있는 범위가 저는 넓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1,900원 드리는데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손절가 8,200원이고 장중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함께 소통하고 종목 이야기하고 하는 거 다 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도 다 그냥 배워가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G2파워가 제시가 됐습니다. 한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 개 뜰 때는 그 섹터가 한 번 더 크게 부각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1차 목표가 1,900원, 손절가는 8,2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익률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